안녕하세요. 대의원 멘토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남양유업 기본 내용과 기업 개요를 알려드렸다고 하면은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빠르게 이제 급보가 나왔죠. 자,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결국 최종 패소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60년 동안 이제 오너 경영이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 소식에 관해서 이제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수급 분석까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양유업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뉴스 한번 같이 보고 저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죠. 이제 남양유업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영권 이제 지분 57%를 53%죠. 53%를 결국은 이제 한행코에 넘겨주게 되게 될 겁니다. 자, 60년 동안 이제 오너 경영은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말을 해주죠.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회장, 이제 남양유업 계약대로 한행컴퍼니에 이제 지분을 넘겨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남양유업이 아시다시피 뭐 황하나 알죠? 마약.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오너 리스크적인 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부터 좀 하나를 알고 가시겠습니다. 이 남양유업 사태는요, 일단은 2021년으로 좀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자, 2021년에 5월 달에 이제 홍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를 한행코와 이제 SPA 이제 주식 계약으로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제 지분을 팔게 됐는지. 이제 지분을 팔게 된 이유는요, 이제 불가리스가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이제 불가리스 불매 시위하고 거기다가 황하나 또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오너 리스크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해 나갔죠. 불매 운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홍 회장이 나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 경영권을 지분 53% 경영권을 이제 한행코에 넘기자고 이렇게 계약을 원래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개월 뒤에 나 안 할래.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한행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송하겠죠. 그래서 그 소송이 결국 오늘 끝난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뭐 쟤네 그 뭐지 남양유업이 뭐 이유는 이제 뭐 김앤장이 이제 여기 이제 맡았거든요. 그래서 김앤장이 한행코 그리고 남양유업 이 양쪽 둘 다 변호를 했기 때문에 남양유업 입장에서는 우리 매도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라고 한 건데 결국 오늘 1월 4일에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패소를 하게 돼서 이제 53%의 지분을 이제 한행 컴퍼니 이제 한행코에다가 이제 결국은 다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시 차트로 갈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21년이죠. 5월달.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한행 컴퍼니에다가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겠다 함으로써 이런 이슈들로 해서 주가가 8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한 주당 이제 82만 원에 팔겠다라고 해서 이게 계약이 된 건데 그 뒤로 이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주가 하락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 움직이다가 오늘 결국 이제 판결이 나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그래서 이제 판결이 이제 호재냐 악재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양유업이 이렇게 경영권을 이제 한행코에 넘기는 거는 일단 오너 리스크 해제로 호재입니다. 물론 재료 소멸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오너 리스크로 호재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당 82만 원에 일단 사기로 했죠. 보유 지분 53%를. 그러면은 주가가 82만 원까지 또 바로 갈 수 있는 거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거래량 한번 잠깐 보시고 갈게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0주에서 한 1500주? 뭐 많으면 2만 주?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래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없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거래가 왔다 갔다 이제 500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주당 45만 원 이렇게 비싼 건데 이제 상장 주식 수를 보게 되시면 72만 주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죠. 그리고 유동 주식 수는요, 이제 29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주가가 또 오르고 이렇게 할 때 한 번 오르면은 좀 빠르게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한행코 같은 경우에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행코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양유업의 일단은, 3년째 계속해서 적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재무제표 보시면은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이제 이어오는 것을 아마 실적부터 좀 개선을 할 겁니다. 근데 좀 이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도 웬만해서 이제 좀 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특히 이 오너가의 마약이라든지 뭐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좀 이랬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사모펀드죠. 신제품 출시하고 뭐 다시 가치 정상화 좀 시키고 실적 개선도 아마 시킬 거고 그래서 일단 기업부터 좀 정상화로 돌려놓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네, 이제 품절주인 이 유동 주식수를 늘릴 겁니다. 유동 주식수가 너무 없어요. 유동 주식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유동 주식수를 분명히 늘릴 겁니다. 그럼 이제 보통 주가가 또 움직이기 전에 공시로 아마 말해 줄 겁니다. 일단 가능성은 첫 번째 가능성은 아무래도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을 쪼갠다고 하시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이지 않습니까?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이걸 500원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현재 유동 주식 수 자체가 10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29만 주가 290만 주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곱하기 10배가 더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계산상으로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될 거예요. 유동 주식 수가 늘어나면 서로 사고 팔고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삼성전자가 예전에 액면 분할했습니까? 한 주당 막 15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면은 한 주 사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가 뭐 일반 투자자가 그냥 종목 하나 한번 이거 한번 사볼까 하는데 뭐 한 50만 원 살 수도 있고 100만 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나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사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 지금 삼성전자처럼 지금 뭐 한 7만 원 이렇게 되면은 나 한 50만 원치 사볼까 이러면 10주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동성을 주입함으로써 거래가 더 자주 일어나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도 더 또한 또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PEF 이 사모펀드 쪽 한행코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이렇게 500주씩 거래면 되면은 나중에 주식을 팔 수가 있을까요? 못 팔죠. 주식 한번 팔게 되면 뭐 하락 VI 걸려버리고 이렇게 거래가 없고 호가도 한 개 막 100개, 200개밖에 없고 이 정도면은 한행코도 엑시트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을 키워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나중에 이제 팔 수가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죠? 자, 역시 이런 이제 한행코 같은 이런 사모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PEF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PEF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 돈이 되거든요. M&A를 한 뒤에 조금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행코 같은 경우에는 M&A를 한 뒤에 이제 투입된 돈에 비해서 이제 시장에서 받는 평가 가치를 좀 부풀리는 작업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시가총액을 높인 다음에 이제 엑시트 전략을 하거나 이제 수익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남양유업과 이제 한행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모든 사항 절차를 알게 되신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결국 이제 한행코가 이제 승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다. 다만 잠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은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분명 그릴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남양유업의 기업 분석을 마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도 조금 잘 봤다고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많이 힘이 나서 계속해서 좋은 영상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